자기네 몫으로 상근이사 자리를 달라, 사무총장 자리를 달라 이러면서 이렇습니다. 이래서 재단이 이사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북한인권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김태훈 변호사는 북한인권 재단 설립위원으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통일부에서는 100억이 넘는 재산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 바로 이 근처 마포의 사무실까지 다 확보가 됐었습니다. 간판까지 다 올렸어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몽리를 부리는 바람에 이 북한인권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016년 12월 9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작됐습니다. 직무가 정지가 되고 2017년 탄핵 결정이 되고 이러한 와중에서 이 북한인권법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 통일부 장관은 자기 몫의 재단이사를 추천하지도 않고 또 국회에 북한인권 재단 설립을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계속해서 재단이사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계속 흘러갔고 2021년에도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또 5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국회의장 박병석 국민의힘 몫의 재단이사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주관이 돼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재단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 시간이 다시 흘러서 이제 2022년 정권이 교차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3월 9일 기적적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장관이 지난 7월 두 사람을 권영세 장관 몫으로 두 사람 이정은, 김범수 두 사람을 재단이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8월 달에 국민의힘 역시 원내대표가 5명을 추천했습니다. 5명 중에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를 비롯해서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오림모 공동대표인 김일주 장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북한인권법 규정에 의하면은 앤드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두 사람과 국회가 추천한 10명 이내 재단이사가 이루어져야 12명의 재단이사를 구성하는 것으로 물리상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이렇게 우리가 시간만 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북한인권 진정으로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애국시민들이, 지도자들이 뜻을 모아서 사단법인 북한인권을 8월 16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바로 그 첫 사업이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곧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서 그 이후에 169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메일과 팩스를 통해서 재단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우리 옆에 계시는 성상모 목사님, 또 그와 함께 오신 우리 자원봉사자님들께서 팩스, 메일 보냈고, 또 그 이후에도 수차 촉구했습니다. 또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5명 명의로 김진표 국회의장, 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의혹 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설립 촉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제1교포 북송사업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14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에 일본 니기타 항에서 바로 이 제1교포들이 소위 말하는 지상낙원, 북한이 지상낙원이라는 조총련과 북한과 일본의 언론과 일본의 적십자사, 북한의 적십자사 게임에 속아서 제1교포들이 북송선을 탔어요. 바로 내일 63년 전 내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합 합계가 근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1959년 12월 14일 일본 니기타항에서 북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까지 25년 동안 우리 제1교포들이 북한에 속아서 패러다이스 프로젝트에서 북한에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북한 출신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82%가 남한 출신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그 위에는 째포라고 그래가지고 가전 고초를 겪었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고, 물론 그 중에는 김정은이 엄마도 있어요. 고영이도 째포입니다. 이거 알면은 북한 주민들 큰일 납니다. 이거 김정은이 아주 극비 중에 극비인데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아른 그 무수한 1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 가진 고통으로 다 죽었고, 그러나 아직도 20%의 제1교포가 남아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지난 9일날 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제1교포들이 진상규명 요청서를 냈어요. 그 모두 모이자라는 단체입니다. 바로 그 단체에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그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분이 리설아 씨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사단법인과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멀지 않아 아마 함께 우리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